그러면 어떤 꽃이 좋은 꽃인가요? 보시다시피 잎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꽃머리, 그러니까 꽃받침 형성이 잘 되어야 되고 이 꽃머리가 크게 나와야지 좋은 꽃이 됩니다. 그리고 꽃잎이 다른 꽃에 비해서 꽃잎의 개수가 많아야 되고 꽃잎의 길이가 하얗게 예쁘게 길게 빠져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죠?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국화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이쪽이 국화 재배단지가 좀 큰가요? 대한민국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곳 중에 부산시 강서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재배 면적이 아주 많았는데 요즘에는 중국산 수입 때문에 면적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생육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생육 상태는 이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올 냉해라든지 그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국화 재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잎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고요. 꽃이 지금 만발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생육 조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국화는 어떻게 재배하나요? 국화는 국화 눈을 따가지고 토양에 이식을 해가지고 묘종부터 이렇게 키워내가지고 정식을 한 다음에 길러내게 됩니다. 언제쯤 정식 들어가죠? 이 국화하우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말 정도에 정식을 했습니다. 수확은 지금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수확 시기는 조금 밀렸다가 당겼다가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화 시세가 괜찮을 때 위주로 맞춰가지고 수확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화도 품종이 있나요? 국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어떤 품종을 지금 재배하시는 거죠? 이 국화 품종은 주로 이제 여름에 재배하는 여름 국화형인데 백선이라는 품종이고요. 겨울에도 이렇게 온도를 조금 가온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백선 품종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등도 들어가 있네요. 하우스에. 뭐 등 같은 경우는 이 국화가 생식 생장이 빨리 오지 않게끔 조절하기 위해서 등을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밤에 그럼 등을 밝혀서 네. 얘네들이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영양생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꽃대가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화가 되지 않고 영양생장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불을 켜주죠. 연작장애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쿠시 제품을 지난 가을에 농협중앙회 토양 흙살리기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야쿠시로 염류 직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쿠시는 그 땅 위에 그냥 바로 뿌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야쿠시는 토양을 이제 관리기로 로타리를 치거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트랙터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관리기로 로타리 작업을 한 다음에 야쿠시도 넣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을 투입한 다음에 로타리를 친 다음 두둑을 만듭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관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주 처리는 좀 어렵겠네요. 네, 여기는 관주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물을 주고 또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관주용 비료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보통 많이 사용되나요? 관주 형태로 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퍼트 솔루션 같은 NPK 그리고 미량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잎을 좋게 만들어야 이제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잎이 좋게 나와야 이 국화의 상품성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잎을 좋게 하는 펜타키프도 열흘에서 14일 간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히로겐도 열흘에서 14일 간격으로 농약과 혼용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잎이 좋아지고요. 첫째는 잎이 좋아지면서 엽록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엽록소가 잎을 가는 양분 그리고 뿌리 그리고 꽃으로 가는 양분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화를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떤가요? 현재 지금 수확량이 다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거 꽃이 이 집만큼 좋지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약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한 단에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한 단에는 꽃 20송이를 한 단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국화의 상태가 특상품, 그럼 1등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보통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경매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국화도 펜타키프 맥스를 꾸준히 써주면은 그 화해류도 생육이 좋아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펜타키프는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구성하는 아미노레블리닉산, 즉 아미노레블리닉산을 국화에 많이 치게 되면은 마그네슘과 만나가지고 엽록소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잎에서 많은 엽록소 함량이 다양하게 이렇게 양분을 생산해서 꽃이라든지 잎이라든지 뿌리 쪽으로 많은 세포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화에만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펜타키프 맥스 같은 경우는 이 국화뿐만 아니라 다른 장미, 거베라, 백합, 그리고 안개꽃, 뭐 기타 등등 모든 화해류에 개화를 촉진하게 되고 장미나 이 국화 같은 절화 화해류 같은 경우 시중에 나가게 되면 이 저장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펜타키프를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살포한 농가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 저장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꽃의 색깔이 아주 오래 유지가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역시 또 대박이네요. 네, 대박입니다. 그러면 국화에서 좀 주의해야 할,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병해충은 또 없을까요? 국화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충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나방류라든지 많은 해충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특히나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들이 지금 봄부터 해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총체벌레 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꽃노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 국화의 잎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방제가 잘 되지 않고요. 이 국화의 총체벌레가 꽃잎을 가해하게 되면 꽃잎이 흡집하게 돼가지고 꽃잎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쓸 수 없는 국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총체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어떤 식으로 방지하시죠? 이 집 같은 경우는요, 총체벌레 약제를 교호로 여러 가지 약제를 살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방제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체풀이 S라는 백광균으로 만들어낸 총체를 잡는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농약하고 혼용해 가지고 살포가 가능하고요. 총체벌레를 잡는 전문 약제하고 총체풀이 S하고 혼용을 해 가지고 살포를 하게 되시면은 총체를 깨끗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 미생물하고 농약을 같이 사용해서 밀도 관리를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풀이 S를 사용하는 주기는 약 2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은 총체풀이에 이 백광균이 붙어가지고 총체가 사멸하게 됩니다. 응애 피해는 좀 어떤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응애 피해도 조금 나타났는데요. 주기적으로 응애를 방지할 수 있는 약제를 교호로 살포하고 있고요. 총체벌레도 교호로 살포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